한강 마곡절규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사람의 몸통 한강 사업소 직원에 의해서 발견해요. 몸통만 있으면 깝깝해요. 그렇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 행주대교 남단에서 팔하고 손 발견해서 지문 찍었죠. 신원 방지 확인을 못하게 하려고 이 새끼 손가락 마디를 다 잘랐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방화대교 남단에서 머리 발견. 피해자의 최종 행선지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모텔이에요. CCTV 요구했는데 8일하고 16일 시신 6일이었나. 요 부분은 지워진 상태에서 투숙한 사람들 숙박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또 거부해요. 5시간 이후에 갔을 때는 장대호는 이미 신변 정리하고 잠적한 상태였어. 양아치가 장대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맞아 죽은 사건이라고 정의를. 이게 장대호 살인 사건이에요. 한강 몸통 살인 사건으로 더 유명해요. 네, 그것도 유명하죠. 2019년 8월 12일 09시 15분경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강 마곡절규 네. 그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사람의 몸통 한강 사업소 직원에 의해서 발견해요. 112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경찰이 뭐 이거 뭐 득달같이 나와야지. 그렇죠. 큰 사건이지. 시신을 확인을 해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여성 몸은 아니잖아. 가슴이 없어. 상체니까 알 수 있죠. 상체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 남성으로 딱 보고 이제 바로 남자로 보고 보이고요. 조각조각이 났어도요. 온 상태에서 빠져갖고 시일이 지나면서 부패하면서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도구를 이용해서 자른 거는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이 가능해요. 절삭면이 단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딱 보고 그 살인 사건으로 그냥 바로 간주했어요. 잘린 거다. 이건 밖에 잘랐다 이거죠. 네. 살인 사건이니까 바로 전담팀 꾸리죠. 120명 경찰관 그 다음에 이제 수색 중대를 2개 중대를 또 드론도 3대를 동원을 해요. 나머지 시신 조각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몸통만 있으면 깝깝해요. 그렇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 결과 4일 뒤인 8월 16일 날 아침 10시 48분경에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시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나머지 신체 부위 오른쪽 팔 부위 어깨부터 요 손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손이 있네.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아 이건 짱이죠. 지문 손이 나오면 지문 나오죠. 지문 채취도 성공을 합니다. 그럼 누군지 바로 확인됐겠네요.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이 딱 되면 네. 휴대폰 같은 걸로 그 사람 동선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선지 어디서 사라졌는지 갔는지 행선지 이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대폰 등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동선을 파악을 해가지고 당일날 18시경에 피해자의 최종 행선지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모텔이에요. 그때 이제 들어갔더니 그 모텔을 지키고 있던 종업원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장대호가 아니고 장대호하고 하는 그 교대남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막 그 형사들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카운터 뒤편에 방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장대호가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대호는 그 당시 39살입니다. 나타나가지고 어쩌냐기는 내가 근무했어요. 얘는 잘 몰라요. 아침 11시 교대에서. 이러면서 지가 나선 거예요. 그 죽은 사람 사진 뭐 이렇게 모르겠다고 이렇게 둘러댔고요. CCTV를 경찰이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우리 호텔 이 모텔 이 CCTV가 워낙 낡아갖고 고장이 잦아가지고요.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 말 듣고 큰 힘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2일 날 마곡철교에서 몸통 발견. 몸통 나왔고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4일 뒤에 8월 16일 날 행주대교 남단에서 팔하고 손 발견해서 지문 찍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8월 17일 날 10시 45분경에 방화대교 남단에서 머리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단 손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가장 중요합니다. 지문 채취했기 때문에 피해자 인적사항 확보했고 최종 행선지인 모텔까지 규명을 해서 확인해 나선 거 아니에요 경찰이. 장대호 입장에서는 형사가 자기를 자주 와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지러질 일이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 나 검거되는 건 시간 문제네 이거. 시신이 속속 발견될 때마다 자기는 엄청 꽁꽁 숨겼는데 또 다리 뭐 발견됐습니다. 머리 발견됐습니다. 계속 나왔어요. 뭐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계속 나올 때마다 얘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엄청 받은 거예요. 증거인멸하려고 시신을 진짜 꼼꼼하게 유기했거든요. 여기저기에다가 치밀한 아주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다음번에는 수갑 채우러 올 거다. 이 생각을 미리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게다가 이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지문 채취로 인한 신원 방지 확인을 못하게 하려고 이 새끼 손가락 마디를 다 잘랐어요. 근데 바보짓을 한 거예요.
이 끝을 벗겨내도 진피에서 여전히 지문은 또 또 나오죠. 나오죠. 또 있죠. 진피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네. 고양서 형사들은 이 죽은 사람의 휴대폰 동선을 추적해서 최종 그 행선지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위해서 간 건데 화성 형사들은 왜 갔냐면 네. 화성 쪽에 이 유가족이 살아요. 아. 그래서 실종 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화성서에서는 그 사람의 또 최종 행선지를 휴대폰을 통해서 그거 밝힌 거예요. 그래서 실종 사건 수사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장대호한테. 그래서 장대호는 이거 뭐야 여기저기서 막 날라오나? 예. 예, 부담 느낀 거예요. 압박이 가겠네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 둘러대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저 CCTV 있잖아요. 3번 정도 중복해서 포맷을 해요. 그리고는 고민 엄청 하다가 예. 8월 17일 날 01시 01분이에요. 새벽에. 예. 장대호는 서울경찰청 안내소로 찾아갑니다. 당직 중인 경찰관한테 자수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네. 당직 경찰관은 뭔데요? 뭘 자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수 없고요. 나 강력계 형사를 만나게 해주시오. 네. 그러니까 이 당직 경찰관이 또래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오는 애들이. 네. 그 말 안 하면 못 해준다고. 이제 근데 이거 진짜 실수한 겁니다, 경찰관. 일단 일선 경찰서에서 하니까 여기서 가까우니까 걸어서 몇 분 안 걸리니까 종로 경찰서로 가셔갖고 거기를 안내요. 짐작컨대 이 경찰관은 장대호 말을 안 믿었던 거예요. 장대호 입장에서는 어이씨 뭐야 이게. 자수도 안 받아줘, 이제. 뛰어들어가도 안 받아주고. 대박이다. 자수도 안 받아줘. 서울청에서 안 받아주니까 방송사로 전화 한번 합니다. 어차피 씨는 자수할 작정을 했던 놈이니까. 거기도 또 그 받은 사람도 또 그닥 그렇게 신뢰성 있게 받지 않은 거더라고요. 헛소리 하네 했겠죠. 제보한 다음에 곧장 종로경찰서로 가서 거기서 자수합니다. 그러니까 정문에 있는 애가 강력팀을 인계해 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 몸통 사건 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확인을 하고 얘기 쭉 들어보니까 맞거든.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 네. 동두 시 30분경에 이제 이 사건 관할 경찰서가 경기 고양서잖아. 네네네. 고양 경찰서다가 연락해. 득달같이 달려갔겠지. 이거는 뭐 지가 뭐 범구에서부터 뭐 한 행위까지 그냥 왜 어차피 자수하기로 생각했고 졸졸졸졸 얘기하니까 오늘 조사받긴 정말 편했을 거야. 만약에 이 과정에서 걸어가다가 장대호가 에이씨 됐어.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면 이 사건은 장기화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개고생했을 거야 진짜 형사들이. 서울청 근무자가 거기 강력 기능이 없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엎드려서 코다할 때잖아. 바로 옆집이잖아. 장대호 데리고 가서 인계해 주고 오는 게 맞지. 그걸 안 한 게 참. 그래서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 이거. 그래서 이제 경찰 사과했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아니 장대호를 만나고 왔잖아. 네. 예. 고양 경찰서 형사들이. 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 그래갖고 그 형사 2명이 8월 16일 날 18시경에 갔거든요. 저녁에. 장대호 모텔로 찾아가갖고 이제 그 종업원 교대한 종업원한테 이 지금 사망해서 지문 뜬 그 사람 사진. 네.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최종 통화한 사람이 2명 나왔어요. 아, 2명. 피해자하고 최종 통화한 사람 2명. 요걸 유력한 용의자로 봤어요. 그래갖고 3장을 들고 가갖고 이제 그 카운트 지키던 종업원한테 보여줬거든요. 요 3사람 여기 온 적 있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묵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던 탐문을 했던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뭐 장대호가 1층에 자빠져다 말고 나와갖고 참견하고 누군지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그날 근무자는 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고 하다 보니까 형사들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CCTV 요구했는데 범행한 날이 8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8일하고 16일 시신유기한 날. 네. 요 부분은 지워진 상태에서 다 요일별로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했었으면 네. 이건 의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대로 확인 못했다 해서 고양서 형사들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거기서 이제 고양서 형사들이 숙박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 투숙한 사람들 네, 숙박부 예, 보여달라고 예, 그랬는데 이 새끼가 또 안 보죠? 거부해요. 그런데 그거 못 보여줍니다. 장대호가 딱 거절해서 형사들한테.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들도 화딱지가 팍 났어. 그럼 여기 집 사장 전화 좀 받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고양서 형사들은 왔다가 추가로 나오는 게 있고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어갖고 5시간 이후에 네. 밤 11시경에 또 가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장대호는 이미 신변 정리하고 잠적한 상태였어요. 이러니까 수사 초반에 이 장대호를 용의선상에 올리지 못한 거는 뭐 사실이다. 네. 다만 이제 그래도 같은 모텔에 2번이나 네. 우리가 찾아갔었다. 네, 네. 이렇게 해명하기는 했어요. 바로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는데 범행 동기도 이미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체 손괴 과정까지 경찰이 토막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 분석을 했어요.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다음에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장대호가 조사 내용, 자백한 내용, 장대호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정말 충격적입니다. 장대호는 2005년도부터 숙박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모텔은 2017년 8월 달에 입사했어요. 지배인으로. 예. 그럼 2년 됐죠. 2년 네네. 됐네요. 2019년 8월 8일 아침 6시경에 아침에. 피해자가 그 죽은 사람이 카운터로 와요. 네. 그리고 내다보고 어서 오세요 하니까 카운터를 보더니 야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새벽에 와서. 예, 반말입니다. 반말. 반말. 그 장대호 기분이 팍 상했어요. 예. 뭐라고? 이렇게 딱 받아치니까 이 피해자도 다시 얼마예요? 아, 이렇게 예. 물어봤어요. 예. 존댓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장대호도 자기도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다시 반말이 나와. 3만 원 해야지. 예. 만 원 깎으라 이거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새끼 받으면 안 되겠어. 카운터에 나와. 음.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여기 방이 없고요.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카운터에 서 있다가 지고 황당했지.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제 와가지고 어이씨 배를 툭 치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담배 피면서 담배 그 연기를 확 뿜어냈대. 아이고. 자기한테? 그러면서 뭐야, 어휴 이 이거네. 새끼가 이게 어디서 예. 야 나 이 모텔에서 꼭 자야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장대호가 교활한 놈이에요. 여기 딱 보니까 덩치 자기보다 커. 나이도 젊어. 예. 잘못하면 줘 맞겠거든. 예. 그래서 이건 내가 못 이기겠다고 판단했어. 할 수 없이 301호실 키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야 인마 왜 안내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키를 들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어요. 예. 301호로 안내를 했어요. 거기서 숙박비 얘기를 했어요. 4만 원 주세요. 우린 4만 원이에요. 예. 내일 얘기해 인마.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문을 팍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강해 보여서 지가 이제 개기지도 못하고 내려온 강해 거야. 보여서. 약간 분하긴 했을 것 같아. 이 장대호가 또 작잖아요. 보면은 작아요. 160 예. 뭐 이 정도? 자기가 카운터로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일방적으로 당한 게 너무 분하고 원통하더래. 부글부글 하다가 카운터 옆에 이 공구함이 있대. 거기에 망치가 여러 개 있대.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망치를 들었대. 그 망치를 그냥 탁 들고 와서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예. 분노를 삭히고 있는데 그쯤에 위에 301호에서 딸까닥 하고 또 문 잠그는 소리는 들리더래. 그것도 선명하게. 이렇게 들려. 1층까지. 그때 저 새끼가 겁은 나나 보네. 이건 지 착각이야. 네. 근데 지는 지 딴에는 저 새끼가 겁먹었네. 쫄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네. 거야. 저 새끼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교대자한테는 자기는 지배인이고 자기가 스승이래. 그럼 4만 원을 지금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죠. 이걸 못 받았잖아. 네. 그럼 아침에 교대 11시에 교대할 때는 숙박비를 정리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 돈도 못 받은 자기가 그런 약간 능력 없는 지배인이 되는 거. 아니 그리고 지가 평상시에 예. 인터넷상에서 뭐 진상처리법에 대해서 많이 올렸었어. 이거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에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망치 그거 하고 예. 마스터키. 아무나 마스터키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요. 아이고야. 그게 이제 6시경에 들어와갖고 한 9시 남짓 사이 같아요. 아유.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딱 옷 벗은 상태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이걸 보고 그냥 그대로 달려가서 그냥 뒤통수를 망치고 아유. 아이고 어떡하냐. 한 방 맞으면 기절해요. 한 3회에 걸쳐서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장대호를 만나갖고 한 20여 분 만에 살해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휴대폰을 꺼내갖고 망치로 때려보십니다. 그 피해자 휴대폰을. 그래도 최종 위치가 일로 나온 거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침이 돼갖고 교대자가 왔을 거 아니에요. 11시에. 그치 오겠죠. 예. 301호 키는 교대자한테 안 줍니다. 음. 안 줘요. 자기가 보관해요. 네. 그 피해자 지갑에 현금이 한 10몇만 원 있었어요. 네. 그걸로 저 손님 오래 있을 거야. 장기다. 건드리지 말랬어. 며칠 있는다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 피해자 지갑에는요. 예. 신분증, 예. 그다음에 중국어 명함,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어? 예. 조선족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주민등록 뒷번호가 1로 시작돼요. 그럼 저 귀한 조선족이에요. 예.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신분증 같은 거 다 파손하고요. 예. 이제 그다음에 그 중국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네. 그 피해자 옷은 그 헌옷 수거함에다가 다 갖다 버리고. 철저하게 분리했네. 11시에 교대했죠? 네. 교대하자마자 지 전기자동 자전거에다가 이제 그 부순 망치를 때려부신 피해자 휴대폰 있잖아요. 네. 그거 싣고 가고 도림촌에 던져버립니다. 어. 그리고는 이제 모텔로 다시 들어옵니다. 네. 교대했지만. 네. 그래가지고 왜 또 들어오셨어요? 하고 교대자가 물어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휴대폰 버리고 왔어. 6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좀 운동 좀 하려고 6층 엘리베이터 타 6층 누르고 6층에서 내려가고
걸어서 301호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시신을 끙끙 끌어가지고 욕실로 갑니다. 이때부터 토막을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는 8월 9일 날 이제 지근무 날이 돌아왔어요. 지하실을 자주 들락거렸더니 지배인이라 네. 지하실에서 톱칼 한 개, 톡칼. 톱칼 한 개, 부엌칼 한 개. 네. 이거를 301호에다 갖다 놔요. 거기 미리 갖다 놓고 네. 그때 이제 걸레까지 들고 가서 청소합니다. 그다음에 방독면, 방향제, 큰 배낭 이거를 쇼핑몰에 주문을 해요. 망치로 때리다 보니까 벽에 비산열이 많이 묻었잖아요. 튀겼죠. 피 튀겨서 네. 거기에다가는 이걸 도배를 못하니까 이 새끼가 네. 별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 방독면은 지가 악취가 싫어서 그랬대요. 미친놈. 그리고 방향제도 몇 개 설치해요. 또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또 교대는 또 해야 되잖아. 또 해야 8월 10일 되네. 날 11시에. 집사지경이 되니까. 예. 그때는 이제 지 신림동 그 원룸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기타 가방 그걸 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다 절단기를 갖고 와요. 톱칼, 부엌칼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안 되지. 오늘 또 왜 오셨어요? 아, 나 운동하러 또 육중 누르는 거지. 육중 가는 거지. 또 내려오지. 걸어서. 이거 그러니까 교대자도 철저히 숨긴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때부터 토막을 시도합니다. 방독면 딱 착용합니다. 그리고 방향제도 여러 개 설치해요. 막 뿌리고 그때부터 시신 토막 낸 거. 그리고 시신은 이제 이 검정색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해요. 머리 부위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아까 그래갖고 먼저 내려옵니다. 문 잠그고. 네. 그래서 가양대교 못 미쳐서 거기서 머리는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숙소에 자빠져 자고. 8월 11일 날 이제 장대호 근무 시간이 또 들어왔어. 이제 이날 이제 완전히 301호를 이제 본인이 정리를 좀 해야겠어. 근데 손님 받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게 안 되잖아. 그렇죠. 오늘 중으로 다 끝내려고 알바를 섭외해 전화해서. 카운터 알바를. 그리고 지는 이제 큰 배낭을 딱 메고 미리 뭐 기타 가방 속에 갖다 놓고 다 갖다 놨잖아. 네. 301호로 탁 합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다가 큰 배낭 속에다 몸통을 담은 거예요. 자전거를 또 타고 처음에 머리 버린 데 있죠. 네. 그 즈음 가서 던진 겁니다. 근데 이때 지가 착각했대요. 뭘요? 몸통을 계산해 보니까 30kg 넘겠더래. 아 30kg가 넘으면 강에다 펑 던지면 그냥 붕 넣어가면서 가라앉겠구나. 지는 그렇게 계산을 했대. 이게 몸통이 둥둥 떠다닌 거 보고 얘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팔 한 개는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8월 11일 날 새벽부터 8월 12일 날 이 사이에 전부 다 유기한 거.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301호 깨끗이 청소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날 이제 8월 12일이 돼서 교대자가 왔잖아. 네. 교대자하고 근무 이제 교대하고 카운트 뒤편에서 이제 자빠지 하는 거야. 네. 밥 꼬박 샜잖아 이 새끼. 얼마나 피곤할까. 나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새끼 자다가 잠깐 깼어. 네. 깨가지고 인터넷 접속을 딱 하니까 아니나 달라. 뭐 마곡 철교 남단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한 거야 이제. 그렇지. 던져서 뜨는 거 보고 어떻게 못하고 허겁지겁 돌아올 때부터 얘는 불안했던 거야. 자기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감형받는 게 낫겠다. 자수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정리를 합니다.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2019년 8월 14일 날 교대할 때 교대자한테 모텔 시설을 싹 인계해줘요. 나는 자수하러 갈 거니까. 아하이 참. 뭐는 뭐 어디에 있고 뭐는 어떻게 어디에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아마 이때 자수를 제대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교대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아주 수상하게 알려줬다는 게 맞아요. 자수 결심하고 8월 17일 날 택시 타고 서울 새벽에 새벽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빠꾸 맞고 걸어서 종로경찰서로 가가지고 긴급 체포되고 그 다음에 인계돼 가지고 고양경찰서에서 8월 18일 날 공안시경에 심야 조사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심야 조사 받고 난 다음에 이 8월 18일에 모텔로 그 경찰들이 데리고 가겠죠. 범행도구로 찾아야 되니까. 범구 찾아야 범구 찾아요. 되니까요. 예. 거기 가가지고 이제 범행도구로 찾았는데 부엌칼이 30cm짜리 한 개, 부엌칼 30cm짜리 한 개, 그다음에 톱니빵칼 32.2cm짜리예요. 네. 이 날길이 따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한 대, 당연하죠. 지가 타고. 검정색 기타 가방 한 개, 그다음에 절단기 한 개. 다 말해줘서 다 찾게 했대. 자기 덕분에 8월 19일 날 2차 조사 받습니다. 2차 조사 받고. 2차 조사 받고 예. 8월 20일 날 심리 조사해. 망상이라든지 편집증적인 사고, 피해 의식 등의 문제 뭐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다. 없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어요. 이 다음에 이제 8월 21일 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 신상 공개됐잖아요. 됐고요. 장대호는 뭐라고 주장하냐? 예. 양아치가 장대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맞아 죽은 사건이라고 정의를. 웃기는 새끼 이거. 미쳤네 진짜. 진짜 일방적이네요. 그럼 예. 도대체 이 새끼는 어떤 놈인데 이런 짓을 하나? 이건 나온 적 없어요. 이거는 여기 부분. 얘는 80년생입니다. 아.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 어려서부터 호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어머니 밑에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99년도에 재혼을 해요. 그때 장대호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는데 이 새끼는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러고. 얘는 학창 시절에 이런 평가예요.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맡은 일에는 책임을 다하나 내가 봐도 모텔 일 하는 거 보면 책임 다하는 것 같아.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다. 이 평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괜찮은가 봐요. 2000년도에 검정고시로 고졸 그 자격증을 따요. 정보 처리 기능사. 네.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스 1급. 공부 열심히 했네. 군대는 어차피 가야 되잖아. 네. 얘가 해병대 부사관 지원을 했는데 신체 조건 비달로 탈락했어요. 떨어졌어. 여기 얘가 자기 인생에서도 최초 좌절 단계였다고 그래요. 군대도 못 가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칩니다. 그러고 이제 2004년경부터 유흥업소에서 웨이터, 2005년경부터 모텔 종업원. 네. 그래가지고 저 진급해갖고 현재 상태는 모텔 지배인이 된 거예요. 아. 2010년도에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50만 원 냈어요, 이 새끼. 선거법이 왜 걸려? 근데 왜 투표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거 말고도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면서 저작권법으로 2008년도에 그다음에 명예훼손 정통방법상에 뭐 이거 각 기소유예 받았어요. 술 담배는 안 합니다. 안 하고요. 평상시에 친절하답니다. 자기는 진상 손님은 못 보고 그 꼴을 못 보고 내쫓는다. 이게 장대호의 어떤 그 철학이고. 나름대로 정의로워. 그래서 자기 교대자한테 진상 손님 쫓는 방법을 전수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놈이 뭐를 하냐면 인터넷에서 관상 카페를 운영했어요. 예. 인터넷. 관상감이라는 이름으로 관상감. 예. 거기에서 도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장기 바둑을 열심히 둬요. 나 온라인 바둑 많이 두는데 이 새끼하고 재수없게 바둑 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많이 뒀으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로 사는 게 유튜브 시청하면서 한대. 유튜브. 이것도 사건으로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장기 바둑 유튜브 시청하면서 은둔적인 이런 생활을 해온 게 맞고요. 인터넷 게시글에다가 진상 손님 대처법, 그 노하우, 뭐 거기 이제 내용 하나 소개하면 뭐 문신을 한 그 조폭이 왔었대. 네. 그 조폭한테 문신하면 칼이 안 들어가냐? 이랬더니 꽁지 내리고 도망갔대. 무서운 얘기네. 글쎄 나 이 얘기 믿어지지도 않아요. 네. 자 그럼 장대호로 알아봤으니까 이 피해자는 도대체 돌아가신 어떤 분은 어떻게 사람이길래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네. 이거는 이 씨예요. 86년생입니다. 86년생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32세예요. 귀화한. 예. 예, 아내도 32. 아들도 있어요. 5살. 그리고 그 당시에 아내가 둘째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58세 된 어머니도 모시고 와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있었고. 아마 짐작컨대 이제 안마방을 운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얘기는 했어요. 마사지 업소 정리하고 무역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자기가 그 둘째가 즈음에. 생기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하는 게 우리 남편이 숙박비 10,000원 깎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 아니다. 팁도 잘 주는다 우리 남편이. 우리나라 와서 나하고 살면서 10,000원 때문에 시비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이제 보면은 이 재판 들어가잖아요. 재판 들어가죠. 이게 1심이 네. 2019년 11월 5일이에요. 얘 죄명이 살인, 그러네. 사체 손괴, 예. 그다음에 사체 은닉. 예. 맞죠.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 무기징역 때립니다.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 새끼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무기징역이긴 한데 가석방 주지 말아라. 2심이 2020년 4월 16일 날 있었어요. 네, 네. 네. 무기징역 때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이기자 네. 가장 존엄한 가치로 네. 이를 침해한 장 씨의 범행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맞죠. 맞죠. 그다음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네. 네. 사전에 계획해서 살해했다. 그렇지. 범행 동기나 과정도 상식에 반한다. 상식이 맞죠. 어긋나요. 예. 죄책감도 없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 네. 이 이거 또라이지고. 네. 이때 2심에서 장대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난 세다 이거지. 사이코패스다 이거. 3심은 2020년 7월 29일 날 있었어요. 네. 여기서도 무기징역 때렸습니다. 확정.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얘는 지금 서울구치소 거쳐서 네. 안양교도소 갔다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근데 여기 가서도 이 새끼가 말썽을 피웁니다. 교도관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네.
나한테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묶었다는 얘기예요. 덤볐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복숭아뼈 부위에 흉터가 남는 등 상해를 당했대요.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제 아마 영치금이 없나 봐요. 그런가 빵을 먹어야 보죠. 되는데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결국 유가족이 소송 걸었어요. 장대호하고 모텔 주인 이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심 재판 도중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유족 구조금 8,800만 원을 수령을 1차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1,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8,800만 원을 까야 돼요. 그렇죠. 국가에서 먼저 준 거는. 네. 이중으로 두 번 이중으로는 안 준다. 그거 안 되니까. 근데 대법원에서는 모텔 주인은 못 가. 모텔 주인이 그러니까 8,800만 원 까뱅이에도 하라는 거예요. 장대호는 낼 확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받은 구조금을 누구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대호가 부담할 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그 장대호는 없으니까 걔한테만 8,800을 까라는 얘기인데 그럼 장대호가 줄 돈이 없으면 모텔 주인이 까야지. 이 씨 부인한테 장대호는 3억 3천만 원, 그다음에 자녀한테는 2억 1,500만 원, 업주는 부인한테 2억 1,500만 원, 자녀한테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공동배상 책임을 줬는데 네. 이렇게 줬는데 대법원은 범죄자와 범죄자 사용자 그러니까 장대호죠. 이 두 사람한테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둘 중에 누가 내건 상관없는데 네. 사용자에게만 책임 제한을 적용해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금은 다액 채무자인 범죄자 채무에서 공제하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장대호 8,800만 원 국가에 줬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사람한테서 뭐 공동으로 까든지 8,800을 까야 되잖아. 네. 까는데 장대호한테서만 까라는 거예요. 그 장대호는 줄 확률이 없지. 그러면 업주만 개피 본 거예요. 걔는 왜 장대호는 어떤 부류의 인간이길래 이런 짓을. 이제 이런 주제를 봤는데 거대 자기 환상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방구석 여포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조용하고 소심하고 자기 주장도 제대로 말 못하는데 이제 온라인에 가면은 막 여포야 여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구분의 실익이 물론 없겠지만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그리고 과대망상이다. 기저에는 낮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의미 있게 여기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허풍과 과시를 통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적 불편감이 많아서 타인과 깊은 유대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밖에 생각을 못 해. 그래서 내가 좀 존중받지 못해? 화가 나면 그걸 어떻게 푼다? 공격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형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는 뉘우치지 않고 차라리 사형을 당하겠다. 이 주접쌌잖아요. 거짓말 주접이야 이건. 그리고 뭐 1심 때 사형도 상관없다고 지랄하더니 항소는 왜 해요? 그러니까 항소를 왜 하냐고. 항소하고 이거는 감형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봐야 뭐 무기로 끝났지만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300회 대한민국 살인사건 장대호 사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